안녕하세요. 김효수라고 합니다. 네, 현재 거제도에서 하나오션 협력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원래는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사회과학 연구하던 사람이고요. 사회복지 전공을 했습니다. 연구 방법하고 통계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것은 얼마 전에 이 거제도에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국회의원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실은 뭐 시끄러운 서울을 떠나서 이 거제도에 와 있으니까 뭐 사실은 상당히 조용하죠.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뭐 난리가 나든 사실 이런 시골에서는 크게 뭐 사람들이 그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다음에 그 크게 관심이 없어요. 뭐 저도 뭐 이제 지금 몸 쓰는 일을 하고 있고 하루하루 살기 바쁘다 보니까 우리는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 근데 그 국회의원분을 봤더니 저분이 또 주말에 이렇게 교회 와서 거제도에 와서 교회 왔다가 서울에 가면은 저분이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고민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물론 그분뿐만 아니라 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관심 있는 통계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또 설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말 길게 하면 크게 인기가 없으니까 저도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옛날 2020년에 처음에 선거 결과를 보고 저는 어, 이 부정선거가 있구나라는 걸 바로 직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말해주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항상 해왔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증거는 결과다. 결과가 증거다. 아니 무슨 더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사실은 결과로서 이미 증거가 이제 확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했냐는 밝혀내야겠죠. 그걸 밝혀내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프로그래머들이나 그 다음에 각종 예를 들면 동원된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나 한 명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참 안타깝긴 한데요. 네, 그리고 밝혀내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실질적인 그런 법정에서 예를 들면 쓸 수 있는 증거를 밝혀내는 건 별개의 문제고 이 결과로서 이미 판명이 난 겁니다. 네, 제가 그 결과 이거는 부정선거다라는 걸 바로 직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어디냐면 사실 종로예요, 종로. 종로의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뭐 종로 근처에서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조금 알았는데 평창동이라는 동네는 같은 종로인데도 불구하고 창신동이라는 동네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 아니 세상에 결과가 나왔는데 사전투표 결과가 창신동하고 평창동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게 어떻게 말이 되냐. 제가 그래서 과거의 결과를 또 한번 찾아봤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생각을 제 의심을 뒷받침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의심을 가졌었던 평창동과 창신동에 대한 그 결과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거기서 끝낼까 했는데 때마침 제가 일을 하는 같은 이렇게 그 일하는 팀이 회사를 옮기게 됐어요. 제가 혼자만 옮기는 게 아니라 팀이 전체로 옮기다 보니까 저도 부득이하게 팀을 옮기게 됐는데 설 명절도 끼고 마침 시간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저도 뭐 이렇게 단순 작업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단순 작업을 조금 했죠. 하고 보니까 그 결과가 굉장히 수긍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까지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영상 그러니까 뭐 설명하고 이런 영상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조금 물론 다른 제가 이제 강의 아니나 그런 거 간단한 거 만들어 봤는데 이런 영상 제 얼굴이 나오고 이런 영상 별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조금 어색할 수 있겠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로 결과입니다.
종로라는 동네는요, 항상 이런 동네예요. 자, 18대 보실까요? 평창동이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35.7%, 한나라당 박진호 후보가 59%예요. 원래 이런 동네예요. 네. 창신동은 보실까요? 창신동은 민주당이 강세죠. 자, 19대 보세요.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 59%, 정세균 후보 39%입니다. 40%, 60대 40 정도? 약간 그런 느낌? 반면에 여기는 거꾸로죠. 여기가 40%가 안 되고 여기가 60%가 넘어가죠. 자, 20대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후보도 바뀌고 그 다음에 아마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창동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우세죠. 새누리당이. 오히려 사전투표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살짝 앞섭니다. 예, 물론 선거일 투표도 살짝 앞서지만요. 네, 그 사전투표 비율이 10%가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자, 여전히 창신동 쪽은 30대 60 예, 구도가 이어지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21대예요. 21대. 여기는 상관없어요. 창신동은 원래 그런 동네예요. 물론 여기도 보시면 10% 이상 뛰어버립니다. 이게 이상하죠. 10%가 넘어버리고. 근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당일날에는 40%, 40대 60 나오던 결과 나왔습니다. 근데 사전선거가 60대 40으로 뒤집어졌어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했던 추측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동마다 세세하게 나누지 않고 뭐 구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비율을 해가지고 얹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수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아무튼 간에 이거는 조작이다라는 걸 제가 직감을 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통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분들을 보니까 전체적인 뭐 마크로하게 해가지고 뭐 추세선 같은 걸 보여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해봤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이스퀘어 테스트라는 건 간단해요. 사전 선거와 사후 선거가 자 오세훈 후보가 50%고 정세균 후보가 50%라면 50% 정도죠. 이게 두 후보만 뽑아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오세훈 후보가 뭐 49%인가 그랬죠? 47%. 오세 오세훈 후보가 47%였고 정세균 후보가 47%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50대 49 이렇게 나온 이유가 두 후보만 뽑아서 그래요. 중소 후보들을 중소 후보들까지 다 넣어버리면 카이스케 사실 두 사람만 비교해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빼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지간에 자 평창동만 이렇게 뽑아서 해봤더니 자 이건 카이스케어 테스트라는 거는 사전과 사후 같은 모집단이죠. 평창동 사람들이에요. 평창동 사람들이 일부는 사전에 하고 일부는 사후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50%, 정세균 후보가 50%라면 사전에도 오세훈과 정세균을 50대 50으로 뽑았을 거고 사후에도 50대 50으로 뽑았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많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럴 겁니다. 카이스트 테스트는 그런 걸 이제 판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1대에서도 이낙연이 47.9, 48, 황교안이 52다. 이럴 것 같으면 사전에 사후에 똑같이 이낙연이 48, 황교안이 52, 사후에 48대 52 이렇게 나올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카이스케어 값이 부쩍 커집니다. 예. 그리고 이 p-value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야 이게 이상하다 이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보시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카이스퀘어 값이 여기서는 자유도가 이렇게 제가 카이스퀘어가 뭐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결과값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퀘어 값이 약 4에 가까울수록 약 3.84던가 그럴 거예요. 4에 가까울수록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니까 사전과 사후 결과가 오세훈과 정세균 후보의 이 득표율하고 조금 다르게 나왔다. 그러니까 사전에 투표한 사람과 사후에 투표한 사람이
다르게 반응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20대에서는 이거 보세요. p-value가 0.5가 됩니다. 0.5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유의하다라고 하면 0.05 그것도 사실은 뭐 명확한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카이스케 값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20대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네, 왜냐하면 관측치가 773인데 기대치가 761.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3846, 3829 둘이 비슷비슷하죠. 왜냐하면 둘이 원래 비슷비슷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21대예요. 여기 보세요. 둘이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보다 약간 낮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50대 50이라고 해볼게요. 둘이 3,917명이 사전투표를 했다면 둘이 약 2,000명, 약 2,000명이 나와야 돼요. 근데 2,300명, 1,581명. 아니 황교안 후보가 오히려 살짝 높은데 사전투표에서 이낙연 후보한테 많이 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생각을 했죠. 야 세상에 표를 옮겼나? 안 그러면 표를 더했나? 아마 더했을 확률이 더 높겠죠. 옮겼을 수도 있고요. 예. 선거인명부를 투표인명부든가요, 선거인명부든가요, 그거를 공개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더했을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한테 투표, 그 선거한 명부를 가지고 사전 투표했습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안 했는데요? 했는데 투표한 걸로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예. 아무튼지 간에 여기서 크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값들이 크게 차이 납니다. 크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3.84, 약 4에 가까우면 이게 유의하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거의 뭐 350 가까이 나왔네요. p-value는 0에 가깝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사전 투표한 집단과 사후 투표한 집단이 같은 모집단이 아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같은 평창동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가? 희한하죠. 제가 그래서 평창동만 하고 끝내려고 하다가 사실은 뭐 귀차니즘도 있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도 좀 남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서울만 해봤습니다. 서울만. 네, 뒤에 결과가 쭉 있죠. 서울만 해봤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21대거든요. 제가 구분을 정확하게 안 해놨네요. 이렇게 해서 이쪽은 21대, 이쪽은 20대 카이스퀘어 테스트 결과입니다. 카이스퀘어 값이 매우 매우 크죠. 거의 1000과 2000에 가깝습니다. 네, 거의 그 정도 됩니다. 평균을 보니까 카이스케 값 평균이 약 1400이 넘어가네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거 20대입니다. 63이에요. 이 63인 이유도 이 구로 값 때문입니다. 구로 값. 구로 값을 빼면 터무니없이 낮을 거예요. 네, 46이에요. 46. 여기 이쪽에서도 물론 이 카이스케어 값을 카이스케어를 전체를 합하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데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0대에는 심지어는 여기 강동 을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동이 있는데 단 한 곳도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전 투표한 사람하고 사후 투표 사전 투표자들이 그 저거 뭐야 보수와 좌파 우파의 그 투표한 거하고 어, 사후 투표 사후 선거한 사람들이 본 투표한 사람들이 좌파 우파에 투표한 게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거의 비슷하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그냥 100%예요. 100%. 100%. 모든 동에서 각 선거구별로 모든 동에서 카이스케어 값이 유의하게 나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관악갑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악갑 뭐 관악에서 뭐 문제가 있다 했더니 사람들이 막 얘기하길래 사실은 그냥 명확한 수치를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랬어요. 예, 예. 속으로는 그때 그랬죠.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그때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었는지 한나라당이었는지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쪽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아, 그 사람들도 자기들 정권 잡고 있을 때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나 보구나.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못 하는구나.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건 제 추측이에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 예,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제 추측인데. 자, 근데 아무튼 제가 여기서 관악갑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나온 이유가 관악갑에 보면 20대보다 21대 오히려 유의한 게 적어요. 오히려. 카이스트 값도 훨씬 적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미래통합당 우파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오히려 카이스트 값이 더 적게 나온 거죠. 유의한 것도 더 적고. 나머지 그 이외에는 나머지 다 100%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당간당합니다. 네, 살짝살짝 조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거든.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사전선거를 아마 적극적으로 조작을 해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랬던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세요. 네,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 새누리당 정의항석 39.5, 39.5 똑같네요. 여기서 얹혀진 건가? 모르겠어요. 그냥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도 보면 45.6, 43.7. 근데 여기서만 얹혀졌죠. 상당히 얹혀졌죠. 물론 이거는 뭐 후보도 달라지고 시기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졌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의심은 된다. 의심은 된다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방식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건 부정선거는 분명히 부정선거다. 그렇지만 이 어떤 식으로 표를 더했는지 안 그러면 바꿔치기를 했는지 그것까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통계적 결과로 보면 요거는 100% 말이 안 되는 결과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하지는 못하고 했지만 아무튼지 간에 이 결과를 보시면 통계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분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서울에 49개예요. 49개 구별로 선거구가 49개. 전국을 하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전라도나 경상도 쪽은 그쪽은 아마도 전라도 쪽은 사실 손댈 필요가 없죠. 예, 그리고 경상도 쪽은 손 댔는지 안 댔는지 모르겠어요. 그쪽도 하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여기 템플릿을 넣어놨어요. A하고 AX에 이거를 갖다가 붙여놓으면 되는데 뭐 혹시라도 궁금한 분이 있으면 제가 요거까지는 얘기는 안 할 텐데 템플릿에다가 어떤 식으로 작업해서 넣을 수 있는지 제가 그거를 만들어서 올릴게요. 혹시라도 궁금한 분이 있으면 예, 얘기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통계적으로 봐도 이거는 분명한 21대 선거는 분명한 부정선거다. 22대 데이터가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무슨 데이터를 뭐 한참이 지났는데도 안 올리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21대까지만 했습니다. 22대 결과 올라오면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에 이 추운데 고생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네, 모든 결과가 잘 나와서 나라가 조금 다시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